지금 검찰과 법무부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격돌하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돌파할지 궁금한데 말이죠. 일단 조국을 임명한 이유가 보이고 있습니다. 너 들어가서 네 문제 해결해. 그래서 지금 검찰에 대한 인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홍철기 기자가 다시 전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요, 윤석열 총장이 반란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글들이 돌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문통이 이번 일을 지난 말일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제목의 글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현재 1급인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랍니다. 근데 윤석열이 추천한 인물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글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대검의 사무국장은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위직이고 유일한 1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검찰청 내에서는 검사들이 직위를 갖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1급 공무원으로 있는 것은 대검 사무국장이 유일하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이요, 검찰 공무원의 인사, 행정사무, 회계, 엄청나네요. 예산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사지원비에 총괄 결제 권한이 있는 핵심 중에 핵심 보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이 사무국장만 틀어지고 있으면 예산과 인사가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직 김영창 국장이요, 8월 30일부로 이미 정년 퇴임을 한 상태라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후임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퇴직 직전 혹은 직후에 인사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일주일 이상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얘기를 해요. 실제로 현재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확정이 돼서 법무장관 결재로 올라가 있다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 국장이요, 2014년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대구고검으로 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고검에서 총무과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하네요, 서로. 오른팔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검사 오른팔들은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여럿 있겠습니다만 이분은 일반직 공무원이거든요. 예. 검찰총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오른팔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강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등 강 국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최측근에 대해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법무장관의 윗선인 청와대에 입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하. 청와대가 결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 일단 명분은 법무장관이 조만간 바뀌니까 바뀐 조국이 결재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조국이 만약 이것을 결재를 끝까지 안 해주게 된다면은 윤 총장과 전면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실제 검찰 안팎에서도 대검 사무국장 자리가 일주일 이상 공석이라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다. 결제할 게 많은데. 그렇죠. 법무부 장관 취임 여부 때문에 인사가 미뤄질 수는 있지만은 인사가 이미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국이 이미 장관입니다. 그런데 결재가 미뤄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행정과 예산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의 도장을 안 찍어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왜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9일 새벽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 거라고, 법무장관 임기가 시작된 거라고 얘기했으면은 뭐 아무 때라도 도장 찍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도장을 안 찍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결재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윤석열의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조국이 이제 인사부터 시작해서 윤 총장과 세게 부딪힐 것이다. 이것이 검찰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아, 이거 윤 총장하고 지금 벌써부터 인사 문제로 세게 부닥치고 있는데 윤 총장이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 궁금하네요. 네, 전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저 두 가지를 봐요. 예. 하나는 첫 번째는 임명할 때 그 기자회견 그 비슷하게 이게 생방으로 됐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국민이 분열, 이게 정확한 워딩은 이제 찾아보시면 아는데, 내용인즉, 국민이 분열할 것을 예상했을 땐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잘 들어보면, 국민이 분열하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조국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대신 조국을 선택합니다. 뭐 제가 너무 읽어 들었다고 비판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예. 수많은 국민이 그렇게 또 봤죠. 받았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조국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가 있었단 말이죠.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말은 했지만 거기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봤던 부분이 뭐냐,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자, 이제 내가 장관 자리 잡았으니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다만 거기 숨은 가로 열고 가로 닫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 이제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검찰한테 선전포고한 것이 아닌가.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방금 홍철기 부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맞물려서 가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윤 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힘 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건데요. 지금 뭐 검찰 내부 부글부글하다고 합니다. 일부 정치 검찰이 나서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대다수 검찰들은요, 그 검찰에 대해서 당신들 뭐하냐, 당신들이야말로 정치 개입하고 있다. 아니, 굉장히 아내가 부글부글하다고 합니다. 아니, 잘못된 걸 수사하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문재인 정권은요,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 이제는 반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현주 의원이 삭발을 했다는데요. 그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현주 의원이 지금 현재 무소속인데요.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한 뜻으로서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정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보면은 지금 이현주 의원이 어떤 뒤에 계신 남자분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머리를 밀고 있는 이렇게 모습이 지금 현재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이제 강한 어떤 메시지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은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약간 눈물도 약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삭발하면서 이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쨌든 이현주 의원, 참 여성 의원이 삭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럽고 굉장히 신중하고 또 하여튼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인 건데, 이현주 의원이 어쨌든 오늘 조국 임명에 대해서, 어제 있었던 그 조국 임명에 대해서 항의한 뜻으로서, 그리고 절대 안 된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로서 삭발 투쟁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현주 의원 대단하네요. 아, 그럼요. 그 방금 우동균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이 그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삭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자신의 이 조국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저런 식으로밖에라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이 지금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들끓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저 모습을 아주 그냥 단면적으로 잘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정치인답게 좀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좀 아쉬운 건 자유한국당도 좀 장외 집회 말고 개별적인 의원들, 지도부가 좀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조금 좀 약하다. 이현주 의원이 삭발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그 장외 집회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그 공론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개별적인 의원들의 이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메시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결단을 내려주는 의원들, 또 이게 꼭 삭발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은 얼마나 또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도, 아니면은 우리를 지켜보면서 지지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막 하는 게 좀 현역 의원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또 그분들은 지금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의 그 모습,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저는 꼭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특히 우리 지도부, 많은 이목이 지도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그런 결연한 모습,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장외 집회 분명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큰 위기지 않습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강력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것들이 아마 지지자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해라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참여하고 난 뒤에 목소리를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